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경시관 설명회 때 재원생 어머니들하고 이러고 얼굴 마주친 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맨날 오세요 오세요만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아까라도 원장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몇 주 뒤면 파이널 명목 하에 이제 마지막 2달 스파트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동안 아이들이 좀 아카로드 시스템상 꾸준히 빡세게는 좀 하고 있었으나 3월이 돼서 파이널 명목이 시작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빡셈이 좀 시작이 될 거라서 하지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건 1년 가까이의 아이들의 노력에 뭔가 명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그 아이들이 다음에 어떤 임팩트를 또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집중하는 시기로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조금 가여이 아이들을 그리고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명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2월 이전까지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었던 KMO 학습의 포커스가 어느 쪽이었는데 3월 달에 파이널이라는 명목이 붙은 이후에는 어떤 포커싱으로 또 전환이 되는지 이 흐름이 결국은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고요. 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저희 한웅이 팀장님 올라오셔서 아카로드 경시관에서 그걸 위해 이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건지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저희 마지막으로 정진우 부원장님 나오셔서 이제 그를 위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에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엔 오늘 이 자리 외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스타트하기 전에 지금 아이들 되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 좀 응원의 메시지 겸 박수 좀 많이 쳐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인사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올라오세요. 각자의 본인 이름하고 과목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더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조합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담당하고 있는 한웅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 담당하고 있는 하혜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담당하는 김동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 담당하는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 담당하는 류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 담당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담당하고 있는 임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담당하고 있는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수 가르치는 이정호입니다. 아카로드 제일 큰 경시반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제 경시반 오픈된 지 이제 3년 차 됐는데 그래도 그 3년 동안 강사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있어봐야 추가 조금 더 있었다는 거 그래서 호흡이 이제 평소에도 좀 맞춰져 왔던 사람들이 같이 오픈을 한 거라 큰 문제는 없었는데 또 새롭게 변화된 공간 안에서 또 한 번에 이제 좀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제일 큰 강점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2달간 선생님들 남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 이제 1차 합격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주실 건데 옆에서 이제 많이들 좀 선생님들 한마디라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 조금 더 많이 마음 내서 신경 써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고로 데스크에서 상담실에서 요청한 바는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테스트 신청하시면 오늘은 테스트비가 무료래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신청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좀 할 건데요. 제가 할 얘기는 사실 크게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고 한용희 팀장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릴 거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월 말까지의 아이들의 학습 포커스에서 3월이 되면 바뀌는 지점은 공식 용어로 치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수학에 대한 KMO 학습에 대한 관계적 이해가 절차적인 이해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적으로 이해했다는 거, 절차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냐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인 흐름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내용을 이제 4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좀 적어 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은 문제 풀이를 통해 혹은 문제 해결을 통해 답을 얻는 거에 기쁨을 누리는 포커싱보다는 그에 들어가 있는 소속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에 훨씬 더 포커스를 좀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흐름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답을 체크한 이후에 답을 맞았다 하더라도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좀 펼치는 시기였어요. 아마 2월 말까지 계속 그러할 거고요. 근데 이제 3월이 되고 나면 어쨌든 시험이 임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정보다 결과의 임팩트가 좀 걸려요. 그러면 결과의 임팩트를 세게 높이기 위해선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법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이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논의도 해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받고 논쟁도 해보고 해왔던 흐름이 이제 절차적인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게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요걸 쓰고 이거 다음엔 요걸 쓰고 이거 다음엔 요걸 쓰고 에 대한 총정리 버전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의 흐름은 지식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 원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포커스였고, 그래서 목적 자체도 이 원리 이해에 초점이 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 순서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먼저 아이들한테 탐색시키는 게 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명시적 지도가 이루어졌었고, 이 순서는 이제 개념적 지식이 잘 이해됐다는 전제하에 다음 문제로에 대한 응용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KMO 1차 시험 기준으로 5점 초반대에서 5점 후반대의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초반대까지의 문제는 그냥 쉽게는 좀 감각적으로 노가다 잘 띄어도 나올 수 있는 답, 혹은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쓰이는지는 몰라도 절차적으로 똑같이 따라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상권으로 치면 이제 동에서 은 혹은 은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타이밍부터는 응용 포인트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KMO 시험이 쉬워졌다 하더라도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2월 말까지에 대한 목표는 각 반마다 각자의 목표치는 살짝 다르더라도 아이들한테 그 수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잡혔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이 되고 나면 다 알고리즘 형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원리 이해보다는 일련의 행위 전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원리 이해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알고리즘 배치가 이제 초점이 많이 들어갈 거고, 선후차성이 이제 바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풀어 이제는. 그런데 이전까지 원리 이해에 대한 공부가 됐으니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원리나 개념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생긴 부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때 그걸 후차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효과는 문제 답은 잘 맞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전에 이 이해를 통한 풀이가 시작이 되었던 상태라서 여기까지에 도달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답률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학교육에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 문제 해결 교육을 시킬 땐 어떤 수학자라 하더라도, 교육자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혼용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그냥 한 장으로 일단 먼저 제가 어머니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건, 결국 25년도에 KMO 1차 파이널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예요. 유형별의 스킬 정리, 절차적인 알고리즘이겠죠. 그리고 계산 끝까지 해서 정확도 높이기예요. 요게
특징과 파이널 수업의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스킬적인 정리를 한다는 건 감각적으로 노가다 하는 수준으로 끝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점 초반대에서 아마 멈출 거예요. 근데 정해진 스킬대로의 알고리즘이 잘 장착이 되면 후반부 문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과를 넘어선 스펙이 생길 거예요. 상 색깔이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여기 앉아있는 재원생 포함 모든 외부생들한테 모두 허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아이는요 늦게 좀 시작해서 올해는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라는 포커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똑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일단 요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이거를 무조건 섭렵해야 되겠어요의 정도의 수위 조절은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걸 담당 선생님들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자주자주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포인트가 그래서 이 수업이 엄청 중요해질 거예요. 예. 중간중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총정리 수업 이러고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저희끼리는 애들하고 소통할 때는 이제 보조정리성 렘마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렘마가 아니거든요. 보조정리가. 그냥 절차예요. 알고리즘적인.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그 절차적 알고리즘은 좀 다른 패턴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아카로드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경력, 스펙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절차 알고리즘을 조금 더 담백하게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만 제가 뽑아서 그래서 좀 신뢰감이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일단 저는 믿고 있고 네. 계산이 이제 마지막까지 변수죠. 예. 문제당 모든 시험은 KMO 시험이 어떻게 쉬워져도 시간 안배상 봤을 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계산 양을 요구해요. 이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난이도가 쉬워진 거지 계산 양이 줄었다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고도 틀렸어 라는 말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맞췄대 통과한 아이가 생기는 이유도 이게 잘 돼서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순간순간 집중력을 일으키게 하느냐도 지금 올해 3월 이후에 파이널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되겠죠. 주 5일 체제가 2달간 진행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되새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를 절차적으로 유사 문제들로 풀이가 진행되고 저희가 가르쳐줘서 답이 나오는 상황이 가급적이면 적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후차 클리닉도 이제 마무리 계산에 굉장히 많이 임팩트를 실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모든 이야기의 포커스는 다 이 2가지의 스텝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끝나고 오늘은 많이들 좀 질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월이 진행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스파트에 따라서 아이들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있을 땐. 근데 난이도가 계속 1차는 하향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달 사이에 실력은 크게 안 바뀔 텐데 점수는 엄청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작게부터는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걸 얼마나 잘 정돈하는지도 체크해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들 개별적으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선생님들과에 대한 소통이 아무래도 정확도를 높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으로 2달을 좀 잘 마무리해서 전부 다 좋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저희 한웅희 팀장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시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웅희입니다. 지금부터 아카로드 관리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밴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뭐 갖고 와야 돼요? 뭐 WT 오늘 보나요? 이런 거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대답해주고 애들도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지금 수업 시작 전에 와서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대화창에서 이제 밴드 대화 톡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터디 카페 야간에 이제 손을 들면은 저희가 직접 다가가서 질문 받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 메시지로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표 같은 것도 공지사항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설 명절 과제로 이제 40문제 정도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해설 문제, 해설지 같이 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명절 때도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카로드 플래너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먼저 보면은 이제 애들이 여기 정수 대수 조합 기하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바로바로 수업 과제 수업 끝나고서 이제 적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는 이제 와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번호로 하나하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되게 꼼꼼하게 공부한 경우인데요. 이제 못한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이건 1월 17일 날 이제 플래너였고요. 이제 또 다른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고 있고 다른 학생 이렇게 또 형광펜으로 이제 다 해서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이 10시 반까지 입시를 해서 앉아서 수업 스터디 카페에서 자습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10시 28분까지는 그래도 앉아서 공부를 하기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11시 반에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사인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사인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최대한 마무리 많이 하고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입하고 이제 종료 시에 바로 숙제랑 과제 기입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시작할 때 사인 받고 이제 하나하나 동그라미 해결한 다음에 이제 종료 시에는 선생님께 사인 받고 귀가한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달 보진 않았고 짝수달에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2월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 한 번 볼 건데 평일 날에 봤었습니다. 월, 수 이렇게 봤었고 이제 이거는 지난 1월 달에 모의고사 봤던 거고 이제 해설 영상도 저희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같이 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는 월요일 또는 수요일 날 봐서 이제 바로바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응시할 예정이고 월요일, 수요일 이제 하루에 3과목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3개 영역에 대해서 해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 더 해가지고 4개 영역 해설이 완료가 될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성적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복습 테스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12문제 이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적표도 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등급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지가 이제 앞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재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설명을 들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해설지 보고서 이해하고 이제 재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영역 3개씩 해서 12문항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주 수요일 날 시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 동안 좀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월요일 날 이제 시험을 이제 응시할 수 있도록 시간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시험 보고 수요일 날 성적 이제 채점해서 이제 오답 피드백 이렇게 해설지 같이 나가서 피드백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적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금요일 날 배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은 제가 봤을 때는 성실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쌓여가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많아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들을 조금 더 풀 수 있고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게 결국 실력 쌓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 테스트 이제 성취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S, A, B, C 이렇게 30점 구간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S 등급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쌓이면은 뭔가 자신의 좀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좀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일리 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는 이번 특강 때 저희가 끝나고서 수업 끝나고 10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한 시간당 한 과목당 한 문제씩 이제 숫자 변형해서 또는 조건을 그대로 두되 다른 뭐 길이를 구하라든지 다른 넓이를 구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4월 15일 날 데일리 테스트 내용은 이제 매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 볼 때 이제 했었던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일 배운 내용 변형해서 이제 한 문항씩 이제 하루에 3개 과목 배우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WT가 있어서 2개 시험을 볼 예정이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3문항씩 해가지고 이제 매일 스카에서 응시합니다. 이제 모든 문항 맞춰야 통과 이제 귀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통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전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꼼꼼하게 자기가 식을 써서 답을 내는데 그때 조금 잘못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근해 공식을 쓰는데 뭐 짝수 공식을 잘못 써서 이제 헷갈려서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식 이제 방명을 쓸 때 짧은 길이로 해가지고 잘못 쓴다든지 이런 것도 간혹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에 3문항 전체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토해서 오답 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을 잘 쓰는 게 이제 오답을 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검사 이번 분기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제 검사는 이제 예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미흡하게 해왔을 경우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제 복습을 이제 따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다 패스한 경우도 있고 이제 미흡하다 이제 또 뭐 페일 이제 안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검사하는데 이제 등원 시에 학생들이 이제 좀 자동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제출을 하더라고요. 제출하고 있고 선생님 검사 후에 체크하고 학부모님들께 이제 문자나 이메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미흡하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흡하다의 기준은 저는 담당 과목이 기하입니다. 기하인데 그림만 적당히 그리고 점도 표현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답이 나왔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이제 점도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했다. 계산량이 많은데 적당히 끄적거리고 그 표지만 그 면만 채운 경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부담되는데 저는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이제 계산까지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저희도 좀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파이널 기간에 저는 이제 수학이 이제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념을 이제 아까도 이제 김진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관계적 이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 형식으로 가는데 이제 약간 숙달되었다 하죠, 체화되었다 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암기한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시간 관리의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 이제 본인이 한번 풀어봐야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이제 어떤 뭘 써야 되는지를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꼭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복습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가 풀 수 있는 이제 DB가 쌓이는 것 같아요. DB가 쌓여서 이제 K모 당일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3번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3번을 본다는 것은 제가 학생이라면 그날 배운 거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볼 거니까 복습을 그날 최대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다음 날 한번 보고, 3번째는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근데 본다는 것은 이제 그냥 책을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본다는 게 아니라 가려보고 자기가 어떤 게 중요했었지, 이 문제에 대한 뭐 테마는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복습하는 게 3번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어보는 것, 그냥 받아 적는 것은 복습이 아니라 그냥 살펴보기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기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자기가 또 직접 풀어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예습 복습. 이제 말은 쉬운데 예습 복습이 이제 전공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가정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진우 부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 일정 중심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설명을 여기서 쭉 여기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평소에 이제 외부생들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엄숙하다. 좀 쫄린다, 좀 이거. 평소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엄숙히 마치 이제 보시는 느낌이, 쟤들이 이제 하는 거 보고 별로면은 학원 이제 딴 데 옮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엄숙해갖고 여기서 발발 떨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이널 이제 들어오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뭐 파이널 저 올해 몇 번째 하나? 17번째. 17번째 하는데 그 매년 이제 굉장히 떨리고 뭐 그건 똑같죠. 근데 이제 뭐 파이널 때 수업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중급 이론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느낌으로 사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3월달 되면은 야, 이런 표현에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이렇게 이제 딱딱딱 치고 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3월달에 변하는 거를 몰랐는데 그거 아까 보니까 그 김진수 원장님이 그 뭐라 그러더라? 관계적 이해에서 절차적 이해로 바뀌. 제가 그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공부 하나 가고 그냥 항상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있으면은 올라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막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을 보다 보면 딴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느라고 저 지금 딴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일단 일정은 전체적인 크게 쭉 잡았고요. 일단 따로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가 주말에 쭉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 파이널 1 개강, 파이널 2 개강, 파이널 3 개강.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반편성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반편성에 따라서 특징적인 거는 다음 페이지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4주, 3주의 11주 과정이고, 거기에다가 아카모, 모의고사 10번, 그리고 나중에 특강으로 들어가는 좀 필수적으로 다 들었으면 하는 4점 챌린지, 그리고 영역별 주말 특강과 총정리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징적인 부분, 조금 바뀌는 부분은 이렇게요. 일단은 WT는 원래 지금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보고 있었어요. 월요일 반은 수요일에 보고 있었고, 화요일 반은 일요일에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로 다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배운 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 그리고 성적표는 금요일에 나갈 거다. 원래는 이제 월요일에, 수요일에 시험 봤던 게 금요일에 나갔는데, 조금
예,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그 데이터 처리해야 될 게 많아져서 약간의 시간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에 보던 게 월요일로 바뀌고 성적표는 금요일에 나갈 거다. 두 번째, 매주 성적표는 이제 3개가 나갑니다. 일단 아카모 성적표, WT 성적표,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수업 듣는 학생들 첨삭 성적표가 나갈 거예요. 자, 그 첨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첨삭에서 필수 문제를 풀어서 그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가지고 주말에 성적표를 발송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 아까 말씀드렸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표 요일이 성적표 발송 요일도 조금 변경된다. 이 정도를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반 이렇게 구성됩니다. 일단 3월 3일에 저희 개강하고요. 3월 3일에 개강하는 반은 12개입니다. 12개가 그냥 이제 TISW 해서 3개 반씩 해서 총 12개 반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무학년제 구성으로 전체 이제 학년하고 상관없이 구성을 따로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다음에 3월 31일에는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때는 중간고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4월 초는. 근데 이제 4월 중간고사 어떤 때 보면은 학교마다 4월 중순 한 4월 20일이 되기 전에 치는 학교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학교들은 이미 이제 4월이 들어가면은 중간고사의 느낌이 조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2학년들하고 1학년 이하하고 반을 나누게 됩니다. 2학년 반이 5개가 되고요. 1학년 이하 반이 7개가 돼가지고 저렇게 7개 5개로 나누어가지고 반배정을 한번 구성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3주 지나서 다시 반배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때는 사실 2학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 2학년들하고 1학년들하고 어떤 학습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특별기간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사실 저희가 특히 2학년 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요일이다. 그런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5일에 작게 반편성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지막 학생들이 이제 좀, 최종적으로 좀 의욕도 고취시키고 학생들한테 이제 경각심도 좀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반편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는 무학년제, 여기서부터는 2학년들만 반 따로 뽑을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밑에 있는데 일단 반배정은 똑같아요. 첨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삭은 계속해서 점수를 합산을 하고 계속 성적표도 나갈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능력 그리고 학습 상태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나갈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반배정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2월달 기준으로는 SE도 있고 SJ도 있고 그 다음에 SI 좀 오래 한 학생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왔던 반배정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 가변성이 큰데 그걸 이제 화목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반으로 구성해가지고 학생들의 능력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좀 이 구성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학생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상과 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얘들은 좀 상시적으로도 반배정을 할 수 있게 조금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목은 이때 반배정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건 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치가 좋은 학생들은 좀 상시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화목 같은 경우는, 좀 변수들이 많아요. 일단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화목 중에서 한 번만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그 부분 정확하게 이제 스케줄을 좀 명확하게 짜가지고 저희 통계나 아니면 이제 쭉 수업의 연속성에 그게 이제 영향을 안 받도록 학생들이 잘 이제 정리돼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목 첨삭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제 총 10번 보고요. 모의고사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 뭐 모의고사 이러면 좀 갑자기 막 좀 뭔가 기분이 묘해지는 느낌 있으시죠? 저는 좀 더한데 이번에 모의고사가 오류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혼란을 끼쳐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3월달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 어떤 오류도 안 나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봅니다. 작년에는 내신 많은 기간 한 주 쉬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고요. 이제 5월 11일까지, 5월 17일 되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보고요. 아유 너무 높게 했네. 아까 한우인 팀장님한테 하라고 그랬고 저기 안 닿아서 저기 이제 보시면요. 저기 토요일 10시부터 10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좀 애매한 시간인데 저기 이제 뭐 다른 토요일 주말 수업들이 다 끝나는 시간이니까 뭐 이래저래 일요일에 안 되면 일부에 좀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1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죠. 2부 끝나기 전에 3부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모의고사 하나 딱 타임 열어드려가지고 그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쫙 다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주말 스케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타임을 여러 개 열어드릴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진짜 많이 열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에도 토요일 낮에도 시간을 하나 열어드리고 일요일에도 시간을 열어드리니까 심지어 토요일 밤에 수업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보들이 사실 많이 유출이 돼요. 공정성의 확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받기 시작하면은 모의고사의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일단 계획을 짤 때 저의 목표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오전으로 그 사이에 학생들이 연락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학생들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1부 끝나기 전에 2부 시작해가지고 1부 나간 학생들하고 2부 들어오는 학생들 만나기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좀 살아라 제발. 감독은 저희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건데. 저를 이렇게 진짜 살신성인 하여 2부 이거 2부하고 3부 키 좀 안 크나? 2부하고 3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거 시간이 짠 거니까 제가 알바 딱 둘이 데리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해가지고 학생들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학생들 성적도 올리고 그래서 학생들의 실전력도 올리고 그리고 공정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웬만하면 사실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10주 동안은 KMO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KMO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학습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 시간대에 웬만하면은 응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부득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희 KMO 자체를 토요일 10시에 보니까 그죠. 미리 10주 동안 1부에 쭉 다 보면 2부에 쭉 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일정이 다르니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일정을 잡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월요일이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풀이가 시작되면은 그것도 모의고사 보지 않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마감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시간대 이렇게 이건 확정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대는 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특강이고요. 저희 일단 모의고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말에 진행을 했고 토요일에 정수하고 기하하고 저 한웅희 팀장님하고 유성민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고 일요일에는 저랑 이정호 선생님이랑 조합이랑 대수하고 진행을 하면서 한 6주 정도 문제풀이 좀 바짝바짝 올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한 5점짜리 타겟으로 철저하게 그냥 한 5점짜리 타겟으로 쭉 애들하고 문제풀이하고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의고사 보고 나서 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수업 그리고 토요일 모의고사 보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으니까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얘랑 얘는요 그냥 사실 이제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실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 치고 와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그 내신 치고 이번에 사실 저랑도 상담 많이 했는데 한낮 2학기 기말고사 치고 와도 애들이 상태가 메롱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2학년 생각만 하면은 중간고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약간 보충하고 정규 때는 좀 정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예, 3월에 진행되는 특강입니다. 자, 오늘 뭐 사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안 까먹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공지사항이 저희 일단 3월달 신입생은 2월 말까지 해서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재원생도 계시고 비재원생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3월 1일로 완전히 응시 마감하고 3월 달부터는 재원생 데리고 파이널에 집중하는 걸로 예,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 지었습니다. 일단 뭐 파이널 기간이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신입생이 한 명 들어오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생각보다 막 들어오면은 뭐 그냥 해가지고 수업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지만 저희 시스템에서 데이터도 다 넣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상담 드려야 되고 뭐 사실 신입생 상담하면 별거 없잖아요. 첫날 전화 드려가지고 어머니 학생은 수업 잘 들었다고 하던가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막 이런 느낌, 그죠? 학생이 저 보니까 집중 잘 하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도 다 절차적이고 굉장히 많은 일이 소요가 되는 거고 학생이 한 명 들어오면은 그 학생하고 그 학생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재원생 몇 명의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원생 몇 명의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파이널 기간은 뭐 신입생이 일단 받지 않고 재원생에 집중하도록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비재원생 중에서 예, 그걸 고려하신다면은 저희 등원을 고려하신다면은 2월 달에 확정 지어가지고 그 전에 끝나야 되고 3월 2일부터는 그 전에 시험 치는 학생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는 그 전에 시험 치는 학생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등원하는 거는 개강일인 3월 3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떤 데이터도 바꾸지 않겠다. 퇴원생이 발생해서 결혼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담실을 통해 가지고 뭐 특히 이제 시험을 치더라도 경우에서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정확하게 예, 지금 이 시간에 예, 말씀드리고요. 뭐 그만큼 기존 재원생들 그리고 들어와 있는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원래는 이때 딱 강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올라와서 말씀드리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생각날 때 해야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 함수 아까 그 부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아주 여러 개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를 쳐봤고 특히나 1차 때는 단답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답형 가지고 야 몇 번 답 얼마야? 야 6점짜리 대수답 얼마야? 야 조합 얼마야?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답 하나씩 고려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 문제 한 문제씩 서로 그냥 슥 안 들키게 뭐 한 문제 한 문제씩 교류하다 보면은 그 학생의 어떤 시험 경쟁력은 그냥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냥 일요일 2부, 일요일 오전 시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 5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학생들이 KMO를 하는 동안 KMO 꼭 1년만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1월 달에 SE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 이미 이제 이번에 KMO 두 번째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주 5일은 딱 좋은 타이밍에 일생에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주 5일 해가지고 실력을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담임선생님하고 2월 달에 담임 상담할 때 곧 갈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치고 나면 그때 좀 심도 깊게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3월 달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재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11시 40분에 애들한테 쭉 나눠주고 한 명씩 딱 체크해가지고 틀린 애들 다시 보고 재시험 보고 막 난리가 나요. 바로 저 공간에. 이번에 여기서 하겠구나. 학생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매일 학생들이 매일 배운 거를 깔끔하게 정리시키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고 학생들한테 꼭 도움이 되게 하는 거라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DT를 안 보기 위해서
11시 38분에 탈출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 도대체 왜 도대체? 아니, DT를 그냥 안 보면 되지. 그거 다 같이 그냥 탈출할 거면 다 같이 DT를 안 보면은 에브리바디 해피한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거를 안, 야, 그래서 너 어디 가냐? 아, 어머니가 나오라 그랬다. DT를 안 보는 거는 집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래서 11시 반에 탈출하고, 11시에 탈출하고, 11시 20분에 탈출하고, DT 시험지를 나눠주는 순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가버리고. 아, 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거 그날 배운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날 배운 거 그냥 시험 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DT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설명회 때,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진짜 다 남을까봐. 그럼 진짜 완전 지옥이거든요, 이 공간이. 선생님들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남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기기가 자제하고. 예, 그래서 그냥 DT 안 보기 위해서 학원을 탈출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사실 부정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러지 말고 DT 보고 막 DT에서 통과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좀 다시 한번 재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조금 이제 DT에 대해서 부담감도 갖고 그래서 수업도 잘 듣고 수업 들어야 DT 볼 수 있다. 어차피 수업 하나도 안 듣고 그 공부만 해가지고 DT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좀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DT 많이 보게 해주시고 파이널 기간에는 저희 지금 12시까지 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 막 12시 끝나도 안 가고 막 좀 앉아가지고 있길래 뭐 좀 표현이 너 집이 없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일단은 특히 저희 반 애들이 좀 그래요. 아시죠? 누군지. 그래서 일단 이제 그 3월 달부터는 1시까지 관리를 하긴 할 거예요. 일단은 권장은 DT 보고 귀가하는 거고 거기서 꼭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1시까지는 감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1시까지 공부를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한 분 뭐 이 정도 남아가지고 감독을 할 거고 뭐 저도 그 상황에서 남아가지고 좀 감독을 할 것 같은데 일단 1시까지 가능하다. 이거 이제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하고 이미 상담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도 이미 저하고 이제 기회만 닿으면, 아직까지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한참 남았지만, 2학년들하고 상담을 하면 저는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세가지고, 사실 이제 막, 모의고사 보면요. 쭉 모의고사 보면 70점, 80점 막 이렇게 받다가, 의기양양하게 중간고사 들어가요. 중간고사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몇 점이 되냐면 35점 막. 이게 이제 실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학년 MF 원반도 제가 맡을 거고 그때 어머니도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또 할 거고 따로따로 전화도 드릴 거지만 일단 저는 진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중간고사는 정말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간을 느리면 아시잖아요. 이미 1학년 2학기 때 시험 봤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쭉 늘려놓으니까 뭐예요? 3주 동안 쉬었어요. 뭐예요? 일주일 반은 휴가를 가고, 자체 휴가. 아, 너무 좋다. 학원도 안 가고. 시험은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이제 학원 빠지기 직전에는 중간고사는 무슨 한 달 정도는 공부해야 될 것처럼 하던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중간고사 뭐 공부할 거 있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 능력, 학습 의욕, 그 다음에 루틴 다 깨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주일 반 정도 중간고사, 암기 과목 이런 거 쭉 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능력도 다 깨지고, 돌아오고 나면 또 그리고 이제 종료일에 또 롯데월드, 에버랜드 막 전국으로 가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진짜 애들 보일 때마다, 야, 나는 진짜 니들 끝나는 날, 나 진짜 에버랜드, 롯데월드 다 찾아가지, 다 잡아올 거야. 내가 탈까? 티익스프레스.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지금 막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거. 2학년들 이번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종료일 날 그냥 학원을 데리고 오세요. 납치해서, 제발. 그리고 5월 17일 날 에버랜드든 또 뭐 있어요? 롯데월드든 어디 다 가라고. 그냥 제발. 디즈니랜드든 무슨 오사카에 있는 그 뭐냐, 그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날 다 가시라고 5월 17일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정리 특강하고 4점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막판에 그냥 아까 뭐였더라 제일 처음에 그 절차적 맞나요 그거?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작업이니까 웬만하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하루 맨날 문자 오는데 뭐 또 들으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데요. 자, 모이신 김에 저희가 이제 그냥 공지사항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3월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모의고사 이번에 보고 나면은 저희가 3월달 이제 루틴 정도 쭉 해야 되고 선생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지금 특강 때문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대비 또 하고 또 반배정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2월 24일 월요일 하루는 저희 스카 휴장합니다.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때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3월에 오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은 5월 17일. 자, 그래서 일단 5월 17일 끝나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5월 17일 끝나면 2차 수업을 하죠. 2차 수업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른 수업 하나도 없고. 근데 자꾸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크게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5월 17일 이후 프로그램은 2차 반만 있다. 저희 몇 명이죠? 재원생 200명이니까 2차 반 20개. 20개 아닌가? 한 15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선행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행 프로그램을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수원수투 그리고 수상하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원수투 미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공지를 드릴 거다.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 그런 얘기가 좀 제가 이제 2010년에 처음 대치동에서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다른 데서 2년 정도 더 했어요. 그때 대치동 들어와서 처음 느낀 게 다른 데서 이제 막 되게 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해야 가르치는 이론을 대치동에 들어오니까 인문반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는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느낀 거는 그 뒤에 점점 느낀 거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가르쳤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들었고, 뭐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오니까, 뭐 조합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탈란수 같은 게 그냥 나왔으니까, 카탈란수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2010년, 2011년, 그 전에 더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비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영재고 기출이었는데, 그 카탈란수를 다루는 영재고 기출이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애들한테 예습으로 풀이를 끝내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성적이 괜찮은 어떤 학생이 카탈란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임마. 그거 아니란다 이렇게. 아니 저 수업 바르고 고운 말 씁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트렌드도 바뀌었고 원래 그래야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론을 쓰지만 그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중등 KMO 1차를 못 치는 문제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알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이론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쪽까지의 절차를 그리고 그쪽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커트라인이 63, 64, 58이 나왔어요.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라는 얘기. 지금 이제 보면 물론 이제 64점 나왔던 그 시험 진짜 쉬웠는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요. 그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쉬웠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또 그렇게까지 쉽지 않았어요. 은근 까다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까다로울 때,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게 예전보다 어렵지 않을 뿐이지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풀 때 그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나 어떤 뭐 풀이의 어떤 그냥 딱 짜임새 있는 어떤 이론이나 렘마에 기반한 어떤 풀이가 아니라 그 대응력을 좀 키우는데 3월달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이론을 몰라서 왜 이렇게 못 푸냐 이런 얘기들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 5월 17일 이제 시험이 항상 이제 그랬어요. 이때까지 파이널 저희가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파이널이 이제 끝났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5월 16일 뭐 저녁에는 격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선물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했는데 저는 올해는 그런 작업들을 완전히 생략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뭔가 파이널이 끝나는 시점에서 뭔가를 좀 너무 니네 너무 수고했다, 니네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주면 학생들이 그때 좀 풀려버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별거 아닌 거 평소에 하던 것처럼 시험장에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긴장을 풀게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 좀 5월 16일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의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적당하게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다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 학생, 뭐 1학년들도 일부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단대부고나 잠신이나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일부 학교들이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막 본인은 이제 마음이 급하고 저희도 마음이 급하고 이러면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5월 16일에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긴장을 확 풀어버리면 그 부분들이 시험장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정리는 해주겠지만 일단 올해는 5월 16일에 크게 긴장을 푸는 행위를 집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동일한 모의고사 칠 때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시험장 갈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번 파이널 때 저희 이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선생님들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지금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벌써.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파이널 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